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디입니다. 오늘은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플롯의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바로 PPT 보실게요. 제목 플롯 안에 다양한 기법이라고 쓰여 있죠. 처음 이야기할 부분은 딜레마예요. 우리가 흔히 딜레마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동시에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몹시 곤란한 상태, 그런 상태를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라는 거는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인물에게 딜레마가 없는 인물은 굉장히 밋밋하고 1차원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짓말의 거짓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임신한 채로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느 시점까지는 아이를 교도소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보내요. 출소한 후에 자신의 아이가 입양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이 엄마의 마음 상태, 내가 친엄마라는 걸 밝히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밝히면 아이에게 평생 새엄마라는 모습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탕웨이가 나오는 영화, 요거는 새끼고요. 새끼에서는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탕웨이는 스파이예요. 양조위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양조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인물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양조위를 만난 후부터 탕웨이가 양조위를 서서히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양조위 역시 탕웨이를 좋아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심화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탕웨이는 학생과 스파이 사이에서의 오는 딜레마를 겪게 돼요. 세 번째 예시 보실게요. 세 번째 예시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평범한 학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자의 마음에는 딜레마가 커지죠. 여자를 돌보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리고, 여자를 버리자니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너무나 깊고, 그래서 남자는 딜레마를 겪습니다. 딜레마는 여기서 세 가지 예시로 끝이 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맥거핀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맥거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맥거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 줄거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여주인공이 훔친 보석을 훔쳤어요. 아,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 뭐야, 보석은 영화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맥거핀이에요. 이 반지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복선과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해요. 복선은 떡밥을 뿌리고 그 떡밥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반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맥거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맥거핀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예민한 플롯 중에 하나인 것이, 잘못 쓰면 보는 관객의 김을 빼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쾌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불쾌하지 않아야 이것을 떡밥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수하지 않았지만 불쾌하지 않다는 점에서 영화가 끝나도 찝찝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맥거핀을 잘못 썼다. 잘못 썼을 경우가 굉장히 난제인데요. 관객이 헛다리를 짚게 한다거나 관객에게 미끼를 던지고 속임수를 던지고 작가가 의도한 떡밥을 던졌는데, 만약에 이게 모두가 다 작가가 의도했지만 관객이 작가가 의도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영화가 끝나고 나서 찝찝함이 남고요. 불쾌함이 남고 모순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맥거핀을 잘 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일타스캔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범인이거든요. 근데 검은 후드를 쓴 이 남자는 맥거핀이에요. 범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범인 역시 검은 후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총 2명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 중 이쪽 남자는 맥거핀으로 사용된 남자입니다. 비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관객이 모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관객은 알지만 등장인물이 모르는 것.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서서히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서스펜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객이 모르는 것. 관객이 모르는 거는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관객으로 하여금 몹시 강렬한 충격을 선사한다. 완전한 반전과 같은 의미예요. 대신에 그 서프라이즈는 그 과정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반전을 위한 단계까지 보는 이를 끌어오는 과정이 몹시 어려워요. 혹은 그 어려움을 해냈다고 가정했을 때는 관객은 이미 앞서 봐왔던 스토리에 잔뜩 몰입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그 스토리를 뛰어넘을 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화가 날 만큼 허탈할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위험한 서프라이즈도 성배가 되고 잘못 쓰시면 독배가 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 기법의 두 번째 기법을 보실게요. 두 번째는 서스펜스 기법입니다. 서스펜스는 관객이 처음부터 혹은 어느 시점부터는 등장인물이 모르는 비밀을 혼자서 알게 돼요. 등장인물은 모르지만 관객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초조함을 느끼게 하고요. 초조함을 통해 보는 이는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참여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과정 또한 어렵지 않아요. 서프라이즈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보는 이는 이미 등장인물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밀 기법 중에 서프라이즈보다는 서스펜스 기법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서프라이즈 기법은 우리가 반전 영화로 많이 알고 있는 뭐 식스센스라든지 그런 영화에서 쓰는 게 서프라이즈 기법인데, 그런 영화는 정말 촘촘하고 디테일한 구성으로 짜여진 영화라서 마지막에 그 서프라이즈 반전을 줬을 때 와 하고 이제 감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런 구조를 짜기 어려우시다면 서스펜스로 가시는 게 훨씬 드라마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거는 결국은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과 함께 동시에 초조함을 느끼고 그렇게 만드는 게 훨씬 드라마적으로는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기법에서는 서스펜스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